네, 안녕하세요. 뉴파인 고등일관 박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성고 1학년 아직 학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선택 과목과 더불어서 저희 여름학기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시작되는 28학년도 대입 전형안이 각 대학마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화성고에는 어떤 영향이 좀 가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들이 생겼는지 화성고 기준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건 뭐 지금 9등급제 선배들만 대학 입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표 자료들이 있죠. 9등급과 5등급을 환산하는 건데, 자, 저희는 화성고를 당연히 일반고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 고등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반고 기준으로 보시면요, 어머님들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권. 서울대권은 1등급과 2등급을 3등분 시켜서 1.3 기준선에 들어가면은 서울대권. 자, 그 다음에 연고대. 연고대는 또 0.3 정도를 더해서 0.1.6, 1.67 정도 되는 데가 연고대. 그 다음에 2.0선에 있을 때가 9등급제에서 3.35가 됐고 서성한 라인 정도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아직은 대학을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은 추측성입니다. 추측성.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대학들을 조금 몇몇 대학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큰 틀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재학생들 기준으로 많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정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정시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화성고에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게도 재학생들이 쓰는 정시 유형과 재수생들이 쓰는 정시를 구분 지어 놓은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학생 기준에서는 정시가 줄어든 느낌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게 교과와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논술은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자, 무엇보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교과입니다. 교과. 자, 물론 화성고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상위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과를 잘 쓰진 않지만은 자, 약간의 제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법합니다. 자, 교과가 재학생 위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재수생들은 아예 지원조차를 못하게 많이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학종은 상위권 고등학교가 유리하게 바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100,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재수생들을 위한 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을 포함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유리하게끔 제도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요 대학들 몇몇 눈에 띄는 변화가 나와 있는 대학들을 좀 조사를 해놨고요. 자, 우선 서울대부터. 자, 서울대는 정시가 40%에서 30%로 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교과는 뽑지 않고 학종, 지균이라고 하죠. 지균. 자, 직윤 일반으로만 뽑는데 28학년도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특목자사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만 직윤을 뽑기 때문에 이 요소 마찬가지로 화성고에게 좀 유리해지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산출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정성평가로 유명한 대학이죠. 정량평가를 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성평가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뭐 1등급, 2등급의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교과목들을 들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이런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성고에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양대를 보실 텐데, 자, 한양대가 필두로 서성한이라고 하죠. 서성한 대학들이 대부분 비슷한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시는 좀 줄었는데요. 자, 정시가 트랙 A랑 트랙 B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트랙 A는 수능 100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들 쓰라는 위주가 되겠고요. 트랙 B가 내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여기에서 내신에서는요, 어머님들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등급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한양대에서 정시에 내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교과목 선택 이수를 어떻게 했는지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보면요. 자, 수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 자, 교과 전형을 무려 15% 정도의 인원을 뽑는데 재수생들은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재학생들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요. 정성평가가 무려 40%나 들어갑니다. 이제는 교과 전형을 뽑더라도 그냥 오로지 점수로만, 등급으로만 뽑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위권 고등학교들이 점차 유리해지고 있는 요소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종은 무려 전체 인원의 50%를 가까이 학종으로 뽑고요. 자, 지금 상위권 학생들 대학의 좀 트렌드가 뭐냐면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뽑는다기보다는 내신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면은 그 다음은 면접을 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 편이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내신 산출할 때도요, 어머님, 요 보시면은 1, 2등급 간에는 점수 차이를 거의 미미하게 적게 두고 3등급부터는 확실하게 감점을 하겠다. 자, 그 얘기인즉슨 우리 학교 한양대는 3등급은 쓰지 말고 1, 2등급 위주만 지원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희대랑 동국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 다른 부분들보다는요, 요 교과 선택, 그 내신 산출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 자, 뒤쪽에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좀 볼 건데, 우선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는 전형적인 정량평가를 많이 했던 대학입니다. 정량평가를 많이 했던. 자, 근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자,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정량평가 이외에 종합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은 1단계에 5배수를 뽑아요. 자, 그러니까 5배수를 뽑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되면 다 뽑겠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서류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서류 평가를 많이 할수록 화성고는 유리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학년 재학생으로 졸업 예정인 학생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신 산출하는 것들, 자, 점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1등급, 2등급 차가 7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2등급에서 3등급은 무려 18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벽이 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학교생활부 기록부를 정량평가를 폐지했고요. 정량평가는 이제 폐지했고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량평가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등급을 보는 거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태도를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려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추가되고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장 많이 쓰게 되겠죠. 화성고 친구들이. 자, 1단계에서 무려 5배수를 뽑는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어느 정도 것만 된다면 충분히 5배수에는 들어갈 거고 그 다음부터는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고려대에서도요, 자, 등급을 내신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성취도 기준으로 매기는 거고, 자, 1등급, 2등급은 5점 차가 되는데, 3등급부터는 무려 12점 차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대고요. 자, 아까 요 페이지는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자, 이 한양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산출을 할 때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유사 점수를 주겠다. 변별을 약화 줄 거고, 3등급부터는 넓은 구간으로 변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학생부 종합평가 안내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겠냐를 보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수 과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수 과목. 자,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이수 과목을 왜 봐요? 요즘 논란이 됐었던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탐 과목 들은 친구들이 이공계 못 쓰게 이런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지 너 3등급이든 2등급이든 이런 거 크게 관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출결사항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열적 합성에서는 정시 상황에서는 내신이 미반영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자, 교과 전형이고요. 이 교과 전형에서는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요. 자, 종합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학생부 100이라는 건 당연히 뭐 점수도 들어가지만 점수 이외의 것들도 많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등급은 사실상 50점 정도 차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 점수를 주는 건데, 자, 무려 여기서도 70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분은 약간 독특한 게요. 보시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넘어가 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성균관대는요. 진로 과목,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진로 과목들에서는 감점이 좀 더 줄어듭니다. 똑같이 50점 감점되는 게 아니라 30점만 감점이 돼서 사실상 거의 감점이 없게 만든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국대. 자, 동국대는요, 새롭게 내신 매트릭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좀 만들어서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성취도라는 거 있죠? 자, 등급 1, 2, 3, 4, 5등급 나오는 거 알고 있지만 성취도도 A, B, C, D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1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만점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2등급이 나와도 성취도가 A인 친구들도 1등급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파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자, 공통 과목을 제외한 상위 10과목. 자,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제외하고 졸업할 때까지 잘 본 10과목만 이 안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또는 A든 B든 들어가기만 하면은 만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 다 만점 처리를 받을 거고 그 다음은 면접이든 아니면 학생부 평가든 이런 것들로 변별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희대도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잘 본 과목, 잘 본 과목 18개만 들어가는데 이 18개도 등급이든 또는 성취도든 1등급이든 A든 잘 나온 걸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3등급이나 A가 나와도 그냥 A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점차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들으시면은 보시면은 그냥 정량화된 내신 점수. 그러니까 화성고는 정량화된 내신 점수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란 말이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정성 평가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고, 자,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지만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재수생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해서 재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학년도 입시가 재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게 바뀌고 있고요. 이 바뀐 입시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첫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학년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대가 되는데,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내신 점수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 전학을 간다 한들, 또는 뭐 요즘 뉴스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자퇴를 하고 나서 뭐 다른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좀 잘 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불이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뭐 교육부에서 그냥 그래 뭐 내신 점수 잘 받게 움직여서 잘 받아보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화성고 내에서 받는 내신이 절대 2등급 밖으로만 안 떨어지게 모든 과목들이 2등급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성고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경희대 발표상이랑 동국대에서도 나왔지만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성취도는 이건 작년 거고요. 아직 올해 거는 1학기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보통 화성고는 20%에서 좀 높은 과목들은 뭐 40%에 육박하게 굉장히 수치상으로 잘 나옵니다. 20%가량 정도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등급을 받더라도 A가 나오게. 네, 그래서 이 A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A는 중간고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 기말, 수행평가를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합쳐서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합쳐서 90점이 넘게. 자, 옆에 있는 셈하고 보시면 등급이 되게 이상하죠? 그죠? A 비율이 이상하죠? 이런 것보다 훨씬 지금 화성고가 시험 문제들도 잘 내고 있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도 보시면 뭐 하나가 되게 어렵다라든지, 엄청 쉽게 나왔다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없이 시험 문제를 되게 예쁘게 잘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점차 수시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 기입을 한다면 어차피 정시로 갈 건데 이런 학교였던 화성고도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학교이니까 좀 더 수시 입결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사실 화성고는요, 어머님들 2학년 선택 과목이 선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문과 할 거냐, 이과 할 거냐 정도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과목 선택하는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얘는 서울대에서 나온 권장 이수 과목들입니다. 권장 이수 과목들. 자, 뭐를 좀 체크를 해보실 거면요. 우선 자, 진로 선택에서요. 기하랑 미적분투는 웬만하면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뭐 피해가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모든 화성고 지금 2학년 선배들은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기하는 3학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투는 2학년 2학기 때 진행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과학 과목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 과학 과목들에서 보시면은 화성고는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지구과학 수강자가 아예 없습니다. 지구과학이. 자, 근데 요즘 대학에서 원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과목들 중에 대부분 지구과학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구과학에 관련된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만 좀 모집단에서 원하고 있고 나머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공학 계열 또는 메디컬 계열들은 지구과학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세 과목 이상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과탐2예요. 과탐2. 자, 과탐2를 가급적이면 세 과목 이상 들으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도 어차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세 과목 이상 들을 수 있으면은 감점 요소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몇몇 건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셔야겠네요. 여기는 25년 거니까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여기 기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년 개정교육과정 여기를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진로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투 과목이 이번에는 보통 두 과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 이상. 그러니까 여덟 과목이 있지만 그 8개를 다 해야 돼.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물리를 화성고는 사실 물리를 꼭 해야만 합니다. 뭐 물리 안 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냐, 이게 물리가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냐를 저희가 좀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똑같은 과를 지원한 사례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 사정관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2명을 합격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서울대 첨단융합 요즘 AI 관련돼서 굉장히 각광 갖고 있는 과고요. 자, 이 4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A 학생이 당연히 탈락을 했어요. A 학생은 전교과가 3점대예요. 그 9등급제입니다. 9등급제 선배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점대는 좀 그렇지 해서 A 학생이 좀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세 학생 중에서 내신으로만 보면은 B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B 학생이. 네,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붙은 학생은 C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이 2.68입니다. 2.68.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가기에 되게 낮은 과죠. 낮은 점수가 됐는데도 자, 이 친구는 선택 과목에서 피하지 않고 물리를 적극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수학이랑 과학 등급, 특히 수학 등급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등급이 낮았던 이유는 국어와 영어와 암기 과목에서 등급을 좀 깎아 먹었던 거지 수학, 과학에서는 전혀 밀리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피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과목들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메디컬입니다. 치대, 서울대 치대인데, 자, 요 네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학생 중에서 마찬가지로 두 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 두 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물리를 선택했지만, 자, 뭐가 문제였냐? 1차적으로 내신, 기본적인 내신 컷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고 무려 수학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1등급을 받았지만 아쉽게 나머지 과목들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메디컬 계열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 친구가 되겠고요. 요 두 명의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친구는 전부 다 수학과 과학, 수학, 과학의 성취도가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는 어차피 화성고는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2등급 밖으로 안 떨어질지를 고민하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성고 같은 경우는요, 문과가 한 반 있습니다. 한 반.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힘들겠죠. 사실 화성고에서 문과 가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 근데 올해는 예년과 좀 상황이 다르게 어머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친구들의 있는 학교에 그 화성고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나머지 약간 부족했던 인원들을 좀 채운 걸로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문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소폭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물화생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편제표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나와 있는 편제표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아마 6월 말이나 7월 달에 선택 과목 1차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쯤 되면은 최종으로 한 번 더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요, 어머님들 2학년 거만 먼저 선택을 합니다. 3학년 거는 내년 여름에 다시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얘는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지정.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성고를 다니는 친구들이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하나, 수학 미적분원 대수가 선택이고요. 저 지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하나 이렇게 그리고 간혹가다 어머님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적분원과 대수는요 시험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수학이니까 그냥 한 과목 시험지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미적분원 시험 하나 대수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투를 지정 과목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 과목으로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과생이어도 미적분투를 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지금 현재 2학년들 문과생인데 미적분투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선택 과목인데 이거밖에 선택을 할 게 없는데 그마저도 중국어랑 미술은요, 지금 기술 과정 하는 것처럼 앞반 뒷반 개념이에요. 앞반 뒷반 개념. 그래서 뭐 중국어를 먼저 하면 그 다음은 미술을 하는 거고 미술을 먼저 하면 그 다음 중국어를 한다. 이거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택하는 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좀 체크를 해놓은 게 어머님들, 이 빨간 색깔이 진로교과고요. 진로교과.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융합교과라는 건데요. 자, 이 융합교과는 3학년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융합교과에서 사회과학 과목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 금융경제생활이라든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여행지리, 윤리문제 탐구, 뭐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성취도만 나와서 어차피 뭐 3학년 2학기이기도 하고요. 수능 준비에 열을 올려라 이런 학교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 두 과목은 전부 다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5등급제에서 등급이 전부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교과가 3과목 정도 이상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빨간 색깔 과목을 3과목 정도 듣는 게 좋다라는 게 졸업할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3과목은 다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다수의 이과 학생들은 물화생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좀 아쉬워요. 인공지능 수학이. 사실
제가 작년에도 요 이제 선택 과목 설명회를 지금 2학년 선배들한테 같이 똑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굉장히 또 유망을 받게 되면서 공대 쪽 희망하는, 특히 AI 관련된 공대 쪽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AI과 그 관련된 전공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거의 핵심 권장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얘를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세 개 고르는 거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물화를 골랐다라고 치면 그 2학기 때 나머지 과탐 2 과목에서 이 두 과목밖에 선택을 못 해요. 생명과학을 안 들었는데 세포와 물질 대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서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어쩔 수 없이 사회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좀 교과목 선택에서 조금 전략적인 선택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배치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뒤쪽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뒤쪽에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어머님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계열을 가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듣는 게 좋습니다를 만들어준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대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정보와 컴퓨터, 그 다음에 예전에 핫했던 뭐 기계, 전기, 전자, 이런 관련 계열들의 공학 계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하, 그다음 미적분 2,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공지능 수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융합과학 탐구가 화성고에는 3학년 2학기에 편제가 되어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아,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은 가급적이면 듣는 게 유리합니다. 듣는 게 유리하다. 어디를 지원할 때는 요 두 개의 공학 계열을 지원할 때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화성고에는 아무래도 메디컬 계열 친구들이 많습니다. 메디컬을 노리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이 메디컬에서는 어머님들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현대사회 윤리라는 이 윤리 과목들이 있어요. 이 윤리 과목들. 특히 강남 서초권에서도 이 윤리 과목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약간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보통 학교 측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물화생을 1학기 때 듣고요. 2학기 때는 화투 생투만 듣고 물투 대신에 현대사회와 윤리를 들을 수 있게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요. 화성고에서는 이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만 화성고에서는 이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학교 측의 어머님들이 좀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는 게 이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개설로 바꿔줄 수 있으면 어차피 문과 과목이라서 순서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거 바꿀 수 있으면은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화투생투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사회 윤리를 이렇게 듣는 게 아이들 학습 부담에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학교에 건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 번쯤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소인수 강좌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도 잘 모르셨을 이음원 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음원 학교가 뭐냐면 사실 온라인 수강용 학교예요. 그러니까 얘도 학교입니다. 학교. 얘도 학교인데 이음원이라는 학교예요. 이음원이라는 학교인데 실체는 있지만 학생은 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뭐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 여기 좀 보실게요. 작년에 실시한 2학년 학생들을 선택 과목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된 학생들인 거예요. 소수의 학생들이 듣기에 희망했던 인공지능 수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수요는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개설이 안 되고 그냥 다 물화생으로 학교에서 몰아붙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뭐 논의를 했는지 아이들이 좀 논의를 했는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거를 미안하니까 2학기 때 이 이음원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게끔 신청해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이음원 학교에서 되게 뭐 나름대로 되게 좋은 요소들은 뭐냐면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5등급제 평가가 나오는 등급이 나오는 건데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수행 평가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궁여지책처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게 왜 좋은 게 아니냐면은 추가로 들으면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으면 소인수 강좌를 같이 못 들어요. 소인수 강좌를 같이 수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소인수 강좌에 더 고급화된 과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위쪽에 보시면요. 근데 이 파란 색깔에 2학기에도 2학년 대상으로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미시경제 탐구라는 이런 엄청 고급화된 과목들이 다 소인수 강좌입니다. 소인수 강좌. 이거를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 수학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 수학은 원래 화성고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건데 못 듣게 해서 입이 좀 나왔더니 너네 들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소인수 강좌는 못 들어. 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피해들이 없게끔 어머니들이 학교 측에 강력히 얘기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인수 강좌라는 건데요, 어머님들. 자, 이 소인수 강좌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지구과학은 선택 과목이 없다 그랬는데 소인수 강좌로는 열려 있습니다. 일부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자, 보시면은 과목 이름들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과목들인데 이런 고급 붙어 있는 과목들 있죠, 어머님들. 이런 고급 붙어 있는 과목들이 특목고에서만 열려 있는 자사고에서만 열릴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고등학교라면 들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 무엇보다 소인수 강좌를 선택함으로써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물론 이런 거 있겠죠. 학습 부담이라는 게 당연히 갑니다. 학습 부담이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 언더예요. 그러면 그냥 기존 거 잘 보는 게 나아요. 기존 거 잘 보는 게 낫는데 우리 아이가 2.5 이내에 있고 학종으로 정말 수시로 뭔가를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친구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 무조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소인수 강좌는 힘들어도 하는 게 좋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5단계 상대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수행평가도 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적으면요, 어머님들, 지필평가 안 보고 그냥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실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실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어쨌든 저는 소인수 강좌는 여러분들 내년에 신청을 할 거고요. 어, 2학기에 올해 2학기에 신청을 하겠네요. 내년 1학기 거를 하려면. 이거 나오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거 저는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 여름방학 수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성고 2학기 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 아이들이 시험이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요. 4일 하루는 아이들도 좀 한 학기 끝났으니까 정비 기간으로, 저희도 좀 정비 기간으로 하루는 쉬고요. 저희 개강은 7월 5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은 방학을 7월 21일 날 방학을 하고요. 근데 방학을 하더라도 화성고는 여전히 학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8월 3일, 한 주만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개학식은 8월 18일 날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방학이 채 한 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는 여름방학을요, 7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일까지 꽉 찬 8주를 여름학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학생들 나와 있는 기간에는 저희 확통특강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몇몇 어머님들 중에서 미적분2 걱정되셔서 미적분2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적분2는 수강생이 10명 신청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미적분2 희망하시는 어머님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 연락 주시면은 미적분2 개념 응용반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 날, 9월 2일 날, 이날 9월 모의고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자, 9월 모의고사는 잘 아시겠지만, 수학 시험 범위가 공통수학 원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을 17일 날, 요때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때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8월 말까지, 어, 여름 학기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의 이유는 뭐냐면요. 화성고 2학기 중간고사가 좀 늦게 봐요. 2학기 중간고사 10월 12일 날 봅니다. 10월 12일. 그래서 9월 1일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가더라도 무려 6주의 기간 동안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주 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물론 기간상으로는 그렇지만 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머님들 다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자, 이때 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또 개헌절이고요. 개헌절. 그리고 제천절이 개헌절. 그리고 이때가 또 대체공휴일로 쉬고요. 이때 또 한글날이라서 또 쉽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아이들이 학교 나와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와서 어떻게 좀 더 빡빡하게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또 어머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간고사가 좀 늦기 때문에 저희는 여름 학기를 꽉 찬 8월 말까지 8주로 진행을 하고 9월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말고사는 12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름 학기의 특징은요. 저희는 여름방학을 짧게 쓰지 않을 거고요. 8월 말까지 8주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의 시간이 바뀌진 않습니다. 시간은 전부 다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은 다 공통수학 2고요. 다음 일요일은 대수랑 미적분원 중에서 선택해서 한 과목이 진행이 돼서 두 과목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8주 동안 두 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도도 너무 빠를 것 같고,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배우는 많은 양들, 이 빠른 진도와 학습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평일 과제를 엄청나게 빡빡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뒤쪽에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평일 기숙사 학생들을 학교 자습 시간에 밀착 관리를 해가지고 요 8주 동안 진행되는 양들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반편성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현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토요일 날 공수2는 저희 학원에서 반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업 태도라고 하는 건 과제 성취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종합평가해서 레벨 편성을 토요일 건 하게 되겠고요. 이 레벨 편성을 해서 저희가 7월 5일, 이 일요일이라서요. 그 다음 토요일이 되겠죠? 11일 토요일부터 반배치 새로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 5일은 이제 대수할 거니까 이건 미리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생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레벨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생들은요, 자, 레벨 테스트가 따로 없이 1학기 성적만으로도 입반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나는 1학기 성적이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레벨 테스트 가능은 합니다. 자, 공통수학 2 전범위로 보고요. 가능은 하지만 보통 보는 친구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총 3반, 이렇게 3반 구성되어 있고요. 자, 화성고 블랙반,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이 토요일 날은 제가 공통수학 2를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 날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은 미적분원 심화와 대수 심화와 미적분원 응용,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선택해서. 이 블랙반이 이렇게 다 듣는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입니다. 이 셋 중에 자유롭게 선택. 자, 그리고 화성고 퍼플반은, 자, 이하인수 선생님께서 자, 수업을 토요일 거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성고 S반은 정종민 선생님께서 그래서 공통수학 2 기준으로 저희가 레벨 편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상은 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저희 이렇게 칼 같은 학원 아닌 거 아시죠, 어머님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편성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나와 있는 기간에 여름방학 특강. 자, 여름방학 특강은 학생들이 나와 있는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확통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확통 배우기가 가장 빨리 흡수되기 좋은 시기예요. 경우의 수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는 기간 동안 5회 수업을 해서 전범위 완성을 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2는 희망하는 학생이 10명 이상이 되면 저희가 수업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 저희 밀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밀착관리 프로그램은 아이들 학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특히 방학 때는 영혼들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수업 없이 정말 자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당연히 더 크고요. 했던 걸 또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냥 오랫동안 자습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 선배들이랑 재작년 선배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잘 봐왔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좋은 아이디어들과 적재적소에 좋은 계획들을 잘 넣어줄 수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랑 포함해서. 자, 그래서 저희 화상고 방학 기간 동안에 계획적 학습을 통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알찬 방학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알찬 방학을 만드는 게. 자, 그래서 주 단위의 계획을 설립을 하고요. 근데 이 주 단위 계획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루 단위에 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준으로 시간 단위의 계획도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는 성취감을 느껴야 또 아이들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학 들어가기 전에 상담 통해서 이때부터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가 되겠죠.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일요일 날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아이들 학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이제 취침을 하거든요, 매주. 그럼 그때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 공부할 계획을 짜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30분 정도를 추가해서. 그래서 요 일요일 날 저녁에 주간학습 계획을 설립을 해서 밴드나 선생님들 카톡으로 또 제출을 해서 계속 이제 점수를 누적시킬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주간학습 목표도 설정하고요. 이 주간학습 한 거를 5등분해서 월화수목금 공부할 수 있게 데일리 플랜도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페이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월요일이어도 좋고 화요일에도 좋고 아이들이랑 지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밴드에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개별 카톡을 통해서 이런 거죠. 뭐가 좀 밀려 있으면은 계획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금은 수학 미션만 빨리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어에 투자하자. 수학만 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수학을 당연히 많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는 그 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쭉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점수를 부여해요. 이 점수가 어머님들, 점수가 아이들 상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공통수학 2와 선행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나 미적분원이 되겠죠? 매일 3, 4집씩씩 학교에서 풀 수 있는 분량으로 또는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매일매일 수학 미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1시간 분량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 유형들,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양치기 연습이 좀 필요한 문항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처리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은 수업 시간에 듣고 학교에서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미션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계획 짰던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매일매일 또 2점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잘 지키면요. 50점이 딱 돼요. 월화수목금을 잘 지키면 50점. 그래서 50점을 다 잘 지켰다. 50점이면 딱 5,000원이에요. 50점은 5,000원. 근데 난 만점이야. 그러면 50점 만점이다. 너무너무 일주일 알차게 보냈다. 그럼 플러스 50점에서 10,000원 상당의 상품을 줄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현금을 주거나 이러진 못하겠지만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게끔 뭐 제가 기프티콘도 좀 보내줄 거고요. 아이들 원하는 걸로 사줄 겁니다. 원하는 걸로. 그래서 단기간에 아이들이 좀
일주일 공부했더니 나 이런 거 받았어. 다음 주도 또 해가지고 또 좋은 거 얻어야지. 이렇게 단기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줄 거고요. 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저희는 수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랑 비롯해서 저랑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평일 학습이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밀착하려고 있는, 뭐,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아이들이 좀 상품 주게 이런, 뭐, 재밌는 것들도 마련했어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거 줄 거지만, 뭐,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뽑기도. 그리고 이거 지금 병정고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상품 주고 하고 있는 건데,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상품을 받는 게 되게 자랑이 되는 모습이에요. 나 이거 받았다라는 그런 걸로 아이들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오답은요. 자, 오늘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라서 뭐 매주 저희가 오답 아이들에게 번호만 제출을 해주면은 전부 다 개별 프린트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틀린 번호들만 이렇게 다 적어서 틀린 번호들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 오답 노트로 다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는 뭐 매주 보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매주 보고 어머니들께 이렇게 피드백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뭐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FAQ를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이게 아닌 질문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2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수학 2를 덜 했어요. 공수 1은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되게 많이 했지만 얘는 좀 적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모든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다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시간 수업하는 게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유형들은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 할애하고 이걸 저희가 밀착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자, 수업이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매 시간 영상을 당연히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은 다 될 거고요. 자, 평일에 카톡 질문 더불어서, 자, 주말에 나와서도 10시까지 아이들 개별 질문할 수 있도록 클리닉 마련해 놨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그럼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자, 이거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많이들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맞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물론 어머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다 보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떤 부분은 좀 덜어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은 또 짧기도 짧은 이 여름방학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특히 먼저 빼야 된다면 전 영어부터 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어 모의고사 봤을 때 95점 정도 꾸준히 나온다. 영어 이번 시험 여름방학 때 한 텀 쉬시면서 수학과 과학이 거진 80% 이상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국어,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스케줄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아이들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손에 안 잡히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또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계획들 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애가 항상 정신을 못 차린다. 근데 화성분은 좀 덜해요. 덜하지만 어, 뭔가 목표에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개별 상담 기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아이들이랑 또 친하게 밥 한 끼 먹이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여름방학도 불사지를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가 제 하단에 있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니까 문의 있으신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어머님들 중에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유, 뭐, 박시영 원장님 바쁘신데, 아유, 너무 뭐 바쁘신데, 뭐, 죄송해요. 저 생각보다 별로 안 바쁩니다. 저 별로 안 바쁘니까 편하게 연락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제가 같이
저희 재원생들 말고 지금 신규 어머님들 또는 과학만 듣고 있는 어머님들 저희가 하단에 수학 수강 신청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학원 수학에 입학 문의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밑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동봉이 아니죠. 같이 보내드린 수강 신청 구글 신청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별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